자, 이제 키넷마스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 받으시고요. 우리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키넷마스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동영상 편집기가 들어와 있죠?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용량이 좀 부족하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용량을 조금 좀 여유 있게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 같은 거 하나 정도 지워주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키넷마스터의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게 되죠. 키넷마스터에서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쭉쭉쭉 나오죠. 그냥 이렇게 쓱쓱 넘겨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겁먹는 분들 많이 계시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자, 위에 있는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키넷마스터의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집 모양을 눌러보시면요. 키넷마스터 에셋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이 키넷마스터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료 버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음악이라든가 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 에셋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넷마스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만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데 간혹 음악이나 효과나 뭐 등등의 몇 가지의 특별한 뭐 아이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연동돼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 키넷마스터의 사용 설명서 등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요 세 가지 중에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단추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가로 버전으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찍어 놓으신 사진들은 사실은 세로 사진들이 많으시죠.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주로 이렇게 세로로 많이 찍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만 찍고 그냥 내가 스마트폰에서만 볼 거라면 세로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나중에 편집을 해서 TV나 다른 곳에서 내가 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 유튜브 같은 영상도 이렇게 보면 가로가 더 길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가로로 여러분들이 촬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로 사진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는 가로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모니터들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있는 가로로 된 16대 9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고요.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이 화면만 여러분들한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좀 있죠. 뭐냐면 얘네들은 동영상과 사진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고 사진은 사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아이패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패드는 좀 아래쪽에서 그걸 구분하는 버튼이 있죠. 지금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앞선 강의에서 영상 편집할 때 유의해야 되는 상황 중에 제일 앞부분엔 물론 이제 맨 앞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제 맨 앞에다 넣고 갈 거예요. 맨 앞에 넣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죠? 바로 제목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면 그 이미지를 맨 앞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제목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따로 없어. 그럴 경우에는 제목을 쓸 수 있는 이미지를 얘네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단색 배경이라는 게 있죠. 단색 배경을 한번 눌러봅니다. 단색 배경을 눌렀더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와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쓰시면 나의 영상과는 좀 별개로 이게 제목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진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배경 또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얘를 눌러보시면 단색 배경이 나옵니다. 자, 저도 일단은 그 제목을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트 모양을 하나 선택해 보죠. 하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눌렀더니 여기 밑에 트랙에 지금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다른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앞에 있는 하트도 있고 이 초록색 나무 같은 모양이 있잖아. 근데 나는 두 개 다 쓸 거 아니고 하나만 쓸 건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애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우시면 돼요. 왼쪽 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이미지를 삭제할 때는 그 이미지를 일단 선택하세요. 손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를 누르면 갑자기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어떻게 생겼어요?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죠? 바로 이건 뭐예요? 지울 거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하트만 살릴 거고요. 이 나무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할래요. 그러면은 나무 눌렀고 그 다음에 휴지통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잖아.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진들을 순서대로 쭉 배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사진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사진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들을 불러오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 미디어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단색 배경 이렇게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단색 배경 말고 정작 이제 내가 불러야 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만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저희 집 강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강아지 사진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으신 폴더를 찾으시면 돼요. 나는 폴더를 따로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마 대다수가 이 카메라라고 하는 곳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이 있는 곳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봤더니 강아지 사진들이 쭉 나오죠. 제일 처음에 쓸 사진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러분들 사진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누를 거니까 하나 누르고 체크 누를 필요 없이요.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밌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아기 때 사진이 좀 맨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옮기고 싶은 사진을 손으로 꾹 누르세요. 꾹 누르면 뚜둑 하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느낌이. 그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눌러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저는 여기 제목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동을 시킬래요. 그렇죠? 다른 사진도 한번 바꿔볼까요? 뚜둑 뚜둑 누르꼈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고요.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의 사진, 저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길지 않게 사진 몇 장만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너무 길지 않도록, 너무 길게 되면 이 화면도 조그만데 눈이 아프세요. 편집하느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 뭐 한 번 작업할 때마다 한 30장, 20장에서 30장 또는 많으면 한 50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사진 넣었다라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로 제작진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제작진 엔딩 타이틀에 사용할 이미지가 또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 불러와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라면 다시 미디어를 눌러서 아까 어디로? 단색 배경.
가서 원하시는 또 이미지를 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이라서 검정색 화면을 선택할게요. 체크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쭉 연결이 되죠. 쭉 살펴보는데 사진과 사진 사이를 한번 보세요. 사진과 사진 사이가 이렇게 넘어갈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요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진과 사진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장면 전환 효과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넣기 이전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잠깐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트랙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숫자가 저는 지금 사진을 10장을 넣었거든요. 그더니 45초라고 좀 떠 있어요. 지금 한 장당 기본적으로 4.5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잠깐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장면 전환을 넣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건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 전환은 어떻게 넣느냐? 사진과 사진 사이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작은 네모칸이 있죠. 바로 거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오른쪽에 장면 전환해서 나오게 되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여행 및 활동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행 및 활동을 눌러보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네요. 한번 눌러보죠. 눌러봤어요. 화면을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끌고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고 요 아래쪽에도 아까는 플러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됐어요. 자, 장면 전환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바꾸고 싶다라면 요거 바로 모니터 아래쪽에 숫자가 또 있죠. 얘를 2초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이 장면 전환이 천천히 변경되는 거예요. 천천히 오는 거고 0.5초로 가게 되면 장면 전환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맞는지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초수에 따라서 시간의 재생 시간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자, 아까 45초였죠? 근데 지금 여기를 제가 1.5로 맞춰놨죠? 그랬더니 우리 다시 한번 숫자 볼까요? 43.5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 전환이라는 건 A라고 하는 사진과 B라고 하는 사진이 서로 1.5초 동안 겹쳐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장면 전환을 사진마다 넣을 때마다 시간들이 팍팍 줄어드는 게 보이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 비행기 말고 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별히 얘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보면 되죠. 여기서 저는 한번 줌아웃 한번 눌러볼까요? 줌아웃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 비행기는 사라지고 줌아웃으로 변환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넣었는데 아닌 것 같아. 아예 안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보면 없음이라는 애가 있네요. 없음을 누르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장면 전환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고 어떻게 사용한다? 바로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면 전환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과 사진만 있을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장면 전환을 다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장면 전환을 넣게 되면 사실 조금 약간 복잡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 발생하는 일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여하튼 장면 전환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었죠. 한꺼번에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 전환 넣는 게 귀찮은 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모든 사진마다 장면 전환을 다 넣었더니 뒤에 시간 볼까요? 31.5초가 됐어요. 아까 45초였는데 얼마가 줄는 거예요? 13.5초가 줄어들게 되죠. 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넣은 게 있잖아요. 그죠? 1.5초씩 해가지고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하튼 대신 이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오히려 훨씬 사진들이 이렇게 잘 예쁘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흥미로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보다 보니까 사진이 조금 아닌 것 같아. 난 다른 사진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 사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고 이 빨간색 선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다 놔둔 후에 미디어에서 다시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대신 장면 전환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장면 전환을 넣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장면 전환 넣기.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목, 그 다음에 사진 순서대로 배치, 그 다음에 장면 전환까지 하게 되시면은 거의 편집의 반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가지고 장면 전환을 넣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을 다 넣으셨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자막을 넣는 거예요. 제목도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을 소개하는 자막들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막을 넣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넣기 위해서 이 빨간색 선이 맨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면을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에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에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은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글씨가 지금 흰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지금 여기는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그래서 이때는 색깔을 좀 바꿔주는데 색깔은 어떻게 바꿔주느냐?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흰색 아이콘을 누르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판이 나오죠. 그러면 하얀색 바탕에 잘 어울리는 색깔들을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선택하신 색깔 있죠? 체크해 주시면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럼 또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좀 최대한 진한 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죠? 자, 이럴 때는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글씨를 키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자막을 놓고 타이틀을 입력하고 난 후에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 노란색 띠가 생겼죠. 자, 일단은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니까 조금 아쉽죠. 나는 우리 집 강아지라고 하는 제목이 딱 그 화면 이미지, 제목 이미지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나오는 강아지 사진까지 이 자막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면 전환을 넣어서 사진과 사진이 겹쳐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막은 그걸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뒤에 있는 사진까지 자막이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 이 자막의 길이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주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막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길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길이를 늘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줄이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딱
사진 끝날 때까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없어졌죠. 오,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진도 딱 맞추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난 시작할래요. 여러분들이 빨간색 선을 맞춰놓고 다시 레이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자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제목 자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어도 되지만 웬만한 이렇게 소개하는 자막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으면 이 화면들을 좀 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얘도 역시 지금 크기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똑같이 또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까 똑같은 문제가 생겼죠. 이 아래쪽에 보니까 자막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적당하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예,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 한번 다 입력해 보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막을 입력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긴 게 있지 않으실까요? 한번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도 자막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즐겨요 라고 하고 썼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다음에 띄어쓰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띄고 함께를 하는데 이거 내가 다시 어떻게 고치지? 삭제했다가 다시 해야 되나? 타이틀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똑같아요. 타이틀을 누르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타이틀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다 삭제하고 다시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그럴 때는 요거를 누르시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떠요. 그 메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위쪽에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그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 글씨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력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검정색 화면을 눌러도 되지만 아니면은 체크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쓰셨고요. 맨 마지막에 제작진을 쓰는 부분에서는 만든 사람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오늘 날짜 정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든 사람 또는 뭐 촬영, 출연, 편집 뭐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는데 혼자서 다 하셨으니까 만든 사람 이름 해서 여러분들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쓰죠.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0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월 며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것도 역시 크기 조정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해서 역시 뒤에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사실 음악만 깔면 한 편의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한번 다양한 효과들을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용에 충실해라 라고 해서 사진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기억들, 추억들을 잘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